웰빙 삼총사? 몸매는 한돈 등심. 어머, 김현주 씨, 요즘 좋아 보이시네요? 네, 한돈 웰빙 삼총사에게 관리받잖아요. 웰빙 삼총사? 몸매는 한돈 등심, 스트레스는 한돈 뒷다리살, 피부는 한돈 안심이 관리해주죠. 한돈 웰빙 삼총사. 신선하고 맛있는 국산 돼지 한돈으로 관리하세요. 한돈자조금. 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유의하시어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아무도 기다리지 않지만 매주 나가는 방송 시네타운 19 7회냐? 8회 시작합니다. 아, 몇 회인지도 몰라요. 뭐야. 참 사람 참 그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한 주 동안 잘 계셨고요. 네, 여전히 뭐 바쁘고 인권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저는 이재익이라고 합니다. 네, 네. 컬투쇼 맡고 있고요. 원더풀 라디오와 목포나고대를 썼던 이재익 PD라고 합니다. 예, 저 비주얼 담당하고 있는 김은종 PD인데요. 오늘 끝으로 비주얼 담당은 삭제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여기 오늘 메일 보내신 분 중에 뭐 PD님들 사진은 어디에 올라와 있나요? 뭐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비주얼 담당이란 말은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탁한 목소리 맡고 있는 이승훈 PD입니다. 저 지금 시네타운 하고 있고요. 시네타운 19도 같이 프로듀싱 하고 있습니다. 일락과 닮은 목소리. 일락과 닮은 목소리. 근데 우리 이승훈 PD 목소리는 정말 독특해요. 그럼요. 네. 진짜 잘 없어요, 이런 목소리. 네. 그 비주얼 얘기 나와서 말인데 제가 최근에 저희 프로 듣는 지인한테 제보 받았어요. 네네. 우리 홈페이지 있잖아요. www.sbs.co.kr에 들어가면 통합 검색 있어요. 네. 거기서 검색을 해보면 이재익 치면 이재익 PD님이 나와요. 김은종 치면 김은종 PD님이 나옵니다. 이승훈 치면 스케이트 선수랑 그다음에 예전에 독립운동 33인 이승훈 선생님이 나오세요. 계시죠, 이승훈 선생님. 네. 이승훈 선생님께서 학교도 세우시고 굉장히 네, 오산중학교 세우시고 위인이시죠. 위인이시죠, 정말. 너무 훌륭한 사람 이름을 쓰면 안 돼요. 넘어설 수가 없어. 그럼요. 하여튼 역시 그래서 김은종 PD님 얼굴은 거기 가면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제보드립니다. 네, 그렇구만요. 아니 저 사연 좀 잠깐 소개해드릴까요? 네, 일단 사연부터 소개하죠. 지청원님.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제이군입니다. 실명을 말해버렸네요. 매번 이래 말해버렸네요. 아니 익명 요청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써주세요. 제목에 익명 요청이라고. 영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보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관련 방송을 찾다가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팟캐스트 말씀하시던데 저는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있어서 라디오 INN, 라디오 여인숙, 라디오 인이라는 라디오 관련 앱을 다운받아서 듣고 있습니다. 공중파에서 접하기 힘든 재미있는 개인적인 의견, 영화 뒷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새롭고 재밌네요. 그런데 PD님들 사진은 어디에 올라와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우리 제이군. 아니 근데 이재익 PD님은 네이버에도 물어보면 딱 나오는데. 그럼요. 네,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희정님, 우리 이승훈 PD님의 안사람과 이름이 같으신. 두 송째 보내주신 거죠 지금? 예. 성도 같으신가요? 성도 같죠. 예. 진짜 아니죠, 근데? 진짜 아니, 아니죠.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오케이. 창피하다고. 아니. 이승훈 PD의 와이프는 절대 아니에요. 오늘 내용을 보시면 절대 아니에요. 아니, 외국 방송도 아니고 시차라니요. 제가 메일을 이번 것까지 4번 보냈는데 첫 번째는 샴페인 터트린 날, 청취자들 메일이 많이 와서 제대로 소개 못 되고, 두 번째는 시차 때문에 소개 안 되어서 첫 번째 메일이 안 간 줄 알고 다시 보내고, 세 번째는 6회 끝내고 보내서 아직 소개 안 되고. 굉장히 복잡하죠.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녹음을 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이게 올라가죠.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좋은 방송 매주 들으니 용서해드리죠. 크크. 월급 받으시는 것도 아니니까 크크크. 대신 컬투쇼 방청권 주실 거죠? 아래 연락처 남길게요. 이런 분들 좋아요. 예, 7회 방송 정말 잘 들었어요. 크크. 이번 방송은 본래 의도와는 다르지만 정말 19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방송이었어요. 그렇지. 19이라는 이름에. 압구정성형외과 그렇지. 실장님의 강의가. 그럼 안녕하면서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오케이. 방청권을 오케이. 연락을 주셨는데 연락 달라고 그러셨는데
1시간 뒤에 제가 연락드립니다. 아니 지금 전화 한번 해보시죠. 아 그럴까요? 전화 네. 한번 전화번호 걸 줄 알아요, 근데? 알겠습니다. 잠깐 드릴 거니까. 전화 걸어볼게요. 한번 걸어봅시다. 이거 자, 걸줄 지금 아나 우리 이거? 이승훈 PD가 네. 자 여기. 항상 그 연출만 하던 이승훈 PD가 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연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희정님이 만약에 이희정님. 이승훈 PD의 와이프면 여기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다면 좀 유치해지는 거죠. 상황이. 그렇죠. 굉장히 정말 그냥 유치해지는 영화가 거죠. 니마이로 가는 거죠. 야, 이건 또 처음이네요. 네. PD가 전화 연결해서 예. 인터뷰를 나눠보는 거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요? 심지어 본인 와이프 뭔데? 이름하고 같아. 빨리 얘기해봐. 이승훈 PD가. 전원이 꺼져 있네. 아깝네요. 예. 네, 이희정 씨 들으셨죠? 지금 저희가 통화를 시도했는데 전원이 꺼져 있기 때문에 지금 월요일 오후 5시 13분 현재. 날짜까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7월 2일 월요일 오후 5시 13분인데 뭐 하고 계시나요 지금? 왜 전원을 끄셨죠? 상황을 일단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원래는 전주에 녹음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 주 녹음이 늦었어요. 그렇지. 지난주에 다른 걸 또 시키더라고. 아니 시키는 거 되게 많아. 역시 월급쟁이에 애환이 묻어 있어. 대타 방송을 시켰죠. 올드스쿨 PD가 휴가를 휴가를 바람에. 갔다고 제가 대타를 하는 바람에 녹음을 못했어요. 아니 그럼 이승훈 PD 당신은 일을 몇 개나 하는 거야? 지난주에 몇 개의 프로를 한 거예요? 그걸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 부장님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 그렇군요. 왜 나한테 얘기를 해?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전화를 걸었으나 핸드폰 전원이 멀쩡한 평일 오후 5시에 꺼져 있어서 연결을 못했습니다. 안타깝네요. 예. 이희정님, 또 다른 사연 뭐 있나요? 김규현님, 청취자들 중 한 사람, 왜 이렇게 크크크를 많이 정말 김규현이라고 합니다. 저 여자예요. 흐흐. 근데 정말 메일이 그렇게만 오나요? 진짜 많이 올 것 같은데 저 방송 완전 재밌게 듣고 있어요. 추천도에서 2명 더 듣고 있는데 10명 채워질 것 같은데요. 채워질까요? 과연? 어? 지난번에 프로메테우스 영화 얘기 듣고 그런 영화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근데 요새 안 바빠서 유유 극장을 못 가고 있답니다.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정은임 영화음악실 얘기하셔서 막 다운받아서 지금 듣고 있어요. 전 배유정의 영화음악실 들으며 자란 PD님들보단 조금 어린 세대라. 그렇죠. 배유정의 영화음악실. 배유정이라는 분 아시죠? 있었죠. 동시통역사 하시면서 방송률 운동하던 분. 알죠. 이분이 방송은 더 유려하고 말씀도 잘하시는데 네. 그 정은임 씨의 정은임 아나운서의 그 뭐랄까요? 따뜻한 감성을 느낌, 따뜻한 느낌. 후벼 파는 그런 맛은 없었죠. 아무래도 좀 어린 세대라. 크크크. 아무튼 요새 영화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너무 좋은 프로라 매주 목요일 기둥기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요. 직장인들의 애환으로 만드시는데 더 길게 해달라고 하기는 불가능해요. 좀 어려우시죠? 많이 어려워요. 어려우시죠? 힘들어요. 아무튼 계속 목요일 기둥기겠습니다. 사연 같은 거 써본 지 너무 오랜만이라 막 뭔 소리인지 두서없네요. 아무튼 앞으로 오래오래 듣고 싶어요. 추신 영화 번개하면 어때요? 청취자들과의 만남. 좋네요. 크크크크크크. 좋네요. 6개 저희가 달았네요. 기회 되면은 시사회를 섭외를 하나 해가지고 오케이. 그 팬들과의 뭐 시사회하고 GV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시죠. 좋네요, 좋네요. 역시 영화 프로 PD답네요. 포차나 갑시다. 먹고. 자, 마지막 이성환님. 이번 주 목 빠지게 기다렸는데 프로메테우스를 아직 못 봤으니 고민 중. 당장 내일이라도 극장으로 달려가렵니다. 아마도 살아온 세대가 비슷해서인지 이양이마다 공감 100배. 이성환님, 저희랑 비슷한 세대. 70년대 태어나셨나봐요. 그래서 더 재밌는 팟캐스트네요. 많은 분들이 듣는 걸 알면서도 투정 부리는 세 사람을 권합니다. 4개 왔어요. 4개. 아니 4개면 많이 온 건데 지난주에 비해서 팟캐스트 이게 격감했어요. 팟캐스트 이게 댓글 격감했어요. 그것도 심지어 제가 이거를 하나는 이제 파워 이장님이 올려주신 게 있는데 제가 이걸 깜빡 잊고 못 써왔는데 파워 이장님이 프로메테우스 편을 듣고 흑형이 손을 띄니까 챈스랑 레이블도 손을 급격히 띄웠다는 그런 우리 파워 이장님의 정확한 지적. 우리 파워 이장님 늘 너무 정확하세요. 이분 참 에어트림님 정말 그거 하나밖에 없었고요. 이거는 제가 딴 데서 구해고 제가 진짜로 리플에 너무 목말라가지고 이건 어디냐면요 팟빵이라고 팟빵 알죠. 딴 데서 올라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내가 구해온 거야. 구차하다. 참 정말 읽어주세요. 이제 PD님. 언제 다음 회 올라오나 목 빠지게 기다리는 팟캐스트. 프로메테우스는 아직 안 봤으니 보고 드리렵니다. 일주일 어떻게 기다리죠? 차라리 영화를 빨리 봐야겠네요. 역시 안 본 분이네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본 분이 많아? 잔내자서님이 6월 23일 밤 10시 42분 야심한 시간에.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로 우리 거를
즐겁게 듣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아이디가 잔내잤어요. 정말 이분은 우리 잤자. 프로그램의 어떤 그 엑기스를 알고 계신 정수를 알고 계신 아니 근데 분이죠. 뭐 다들 알고 있더라고. 그 얘기밖에 안 해요. 하여튼 댓글 이메일 많이 부탁드립니다. 아니 네. 그거 다시 한번 해주세요. 멘트 오랜만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 바로 당신이 이번 회에는 유일한 청취할 수도 있어요. 그럼. 재수 없으면 이번 회에는 유일한 당신이 청취할 수도 아니 있어요. 재수 없으면이라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당신이 외면하면 우리 프로그램은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리액션에 목말라 있습니다. 저희 3명. 우리 팟캐스트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예, 그리고 예. 이메일 주소 한번 알려주시죠. 시네타운 19 숫자 시네타운 19 @gmail.com 보내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거 또 빨리 들어가 있는데 벌써 10분 넘었어요. 아하. 우리는 진짜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를 들으실 때 이런 거 듣기 싫으시면 이렇게 청취자 사연 소개 듣기 싫으시면 그냥 10분 돌리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요재미로 듣는다는 분도 있어요. 네. 은근히. 있나요? 네. 과연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마음대로 추정하지 마시라고요. 있다고 생각하고 갑시다. 네, 있다고 믿고. 렛츠고! 그럽시다. 알겠습니다. 그 뭐 준비한 연예계 소식 없으신가요? 연예계 전문가 김은종 PD님 이제 비주얼 담당 아니니까 연예 담당으로. 정말 이번 주에 큰 이혼 소식이 하나 떴죠.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 톰 크루즈와 케이티 홈즈. 저 헐리우드로 갈 줄 몰랐어요. 너 누가 이혼했지? 열 몇 살 차? 17살 차인가요? 네. 나이를 뚫고 결혼해가지고 알콩달콩 산다고 그냥 처음에 그 톰 크루즈가 결혼 발표할 때 그 토크쇼 나와가지고 막 의자 위에 방방 뛴 거 보셨어요 혹시? 못 봤어요. 그때 이제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 그 오프라 쇼인가 누구 쇼에 나왔어요. 네. 나와가지고 막 제가 케이티 홈즈랑 결혼한다 그러면서 그 토크쇼에 보통 외국에는 데이비드 레드먼 쇼나 의자 소파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렇게 방방 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건 계약 결혼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사실은 공공연히 루머로 떠들고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오바를 하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빵 터졌죠 지금. 아니 근데 5년이나 살았으면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니야? 한 1년이면 몰라. 보통 계약을 그렇게 한 단연 계약을 하죠. 아니, 예. 연장을 했을 중간에 연장했을 수도 있죠. 2년짜리인데. 그런 설들이 있는데 두번 더. 요번에도 이제 이혼설에 설이 많아요. 뭐 이제 하나는 제일 큰 거는 니콜 키드만이 이혼하고 나서 했던 얘기 아시죠? 어우 이제야 힐을 신고 다닐 수 있네. 키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힐을 못 신게 했대요 탐 크루즈가. 진짜요? 그런 설이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뭐 키 차이 때문이다. 두 번째 설은 그 탐 크루즈가 믿고 있는 종교가 있어요. 그렇죠. 아시죠. 예. 살벌하죠. 그거. 이 종교 때문이다. 그럴 수 있죠. 요 얘기도 지금 아주 모락모락 표현하고 있고요. 근데 공식적인 멘트는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로. 아니 한국 연예계도 그렇고 왜 다 똑같이 지긋지긋한 성격 차. 정말 그 성격 차란 뭘까요? 아니 성격이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거든요. 세상에 성격 같은 기본적으로 동성을 막론하고 이혼은 그냥 싫어지면 이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조니 데뷔 헤어지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 정말 이 바네사 파라디인가요? 네, 바네사 나 이렇게나 진짜 감 떨어지고 문화적으로 이렇게 정말 말 안 통하는 여자 없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십몇 년을 살아놓고서 싫어진 거지 그냥. 한때 그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저 선장님께서 내 가족을 괴롭히는 자가 있으면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씹어먹겠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아니 근데 감 떨어진 사람을 위해서 뭘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그냥 변한 거예요. 사랑이 사랑도 변한 변하고. 거죠. 사랑이 변한 거죠. 변한 거를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늘 똑같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사람도 그럼. 변하고 사랑도 변한다. 그럼요. 역시 I don't 루머는 know. 유머는 I don't know. 루머는 뭐 알 수 14분이나 없어. 지났으니까 지금 큰일 났어요. 시구님한테 작살 날 것 같아. 정말 이런 헐리우드 루머 얘기한다면 여기까지 아니, 왔다고 근데 우리 이걸 담당- 알고 계시면 정말 담당 CP가 이걸 매번 듣나요? 거의 들으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듣고 좀 불편하셨어요. 어떤 소재가 소재니만큼. 음. 지난주는 또 이런 칭찬이 있었습니다. 제 저는 지인들한테 이제 다 들으라고 그놈의 권한 지인들 다음에 정말 권한 다음에 리액션을 듣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공식적인 리액션이 없으니까 지인 리액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후궁 가지고 1시간 얘기할 게 없을 텐데. 영화를 보신 분이네. 예. 영화를 본 사람이 알잖아요. 1시간 얘기한 건 없는데 다운받으려고 보니까 방송 분량이 1시간인 거야. 도대체 뭔 얘기를 했을까. 야, 이 자식들 정말 썰을 풀어도 그래서 압구정성형외과 이재익 실장님이 출동하셨죠. 그럼요. 정말 정말 코히시브 젤이라는 말은 정말 코히시브겔. 예. 결합된이라는 의미죠. 예. 남생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좀 전문 용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진짜로 웬만한 성형외과 실장들은 그 용어 아무튼 넘어갑시다. 이제. 오늘 주제 뭐예요? 오늘 주제 지난주에 저 얘기하신 대로 베스트 5.
베스트 5를 고르기로 했습니다. 우리 인생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제 좋았던 영화가 베스트 5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베스트 3도 있고 베스트 1도 있고 베스트 5를 꼽아서 이제 얘기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각자 이제 베스트 5를 어떤 식으로 골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다음에 베스트 5 영화를 하나하나씩 5위부터 차례차례 까나가다가 재미없으면 그냥 갑자기 1위만 소개하고 말고 재밌으면 1, 2위 다 소개하고 그럽시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걸로 하시죠. 일단 저 이재희 PD님부터 어떤 식으로 베스트 5를 골랐는지 얘기해 주세요. 저는 1번을 정서로 생각했어요. 내 마음을 가장 흔든 영화. 영화의 뭐 만듦새, 그다음 흥행 성적, 그다음 뭐 연출력 여러 가지 영화를 보는 척도가 있지만 단순하게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움직였던 영화. 그리고 내가 제일 재밌게 본 영화. 단순하게 뽑았어요. 이건 좋은 영화를 뽑다 보니까 이거 밑도 끝도 없고 너무 많아요. 그럼. 그래서 내가 제일 재밌게 봤던 영화를 5개 꼽아봤습니다. 근데 기준은 그거였어요. 제일 내가 재밌게 봤던 영화. 김은정 PD님은요? 저도 비슷한데요. 제 인상에서 제가 만약에 베스트 5를 지금 꼽으라고 하면은 뽑을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기억나는 대로 그때 생각을 해서 꼽았는데 특히나 저는 좀 여러 번 본 영화를 꼽았어요. 뭐냐면은 저는 좋은 영화를 좀 여러 번 보거든요. 그 영화가 좋던 후지던 떠나가지고 여러 번 본 영화가 이 안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재밌게 본 영화를 이제 꼽으려고 봤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너무너무 재밌게 봤는데 지금 와서는 기억이 흐려진 영화도 있고 그렇지. 다시 보면 막 말도 안 되게 개유치한 영화도 있어요. 그 당시에는 별로였는데 두고두고 계속 생각이 나서 찾아보게 되는 영화도 명작이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재밌게 본 영화보다는 어떤 종합적으로 일단 보긴 했는데 그중에서도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 메시지를 던졌거나 아니면 트렌드를 세팅했거나 뭐 아니면 뭐 무언가 얘기할 만한 무언가가 화두를 던진 그런 영화들 중에서 제가 좋았던 영화들을 이제 꼽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정해봤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그리고 뭐 저는 흥행 성적도 조금은 고려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만 좋았어. 아메리칸 북두권이 나 혼자는 좋았을 수 있거든요. 그놈의 아메리칸 북두권. 나 저거 다음번에 보고 말 거야. 아메리칸 북두권. 그 아메리칸 북두권이 내 인생의 베스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어딘가에 있을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아메리칸 북두권에 뭐 겐시로로 출연한 배우라든지 그 사람 자기 인생의 최고 영화일 수 있거든요. 내 첫 주연이야 막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베스트를 꼽아도 다른 사람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냥 저희가 마음속으로 베스트 5를 꼽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방송을 들려주는 거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베스트 5. 아메리칸 북두권을 뽑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알겠네요. 네, 그럼 베스트 5 일단 5위부터 가죠. 이재희 PD님 5위 뭐였어요? 네, 전 터미네이터 2였습니다. 터미네이터 2요. 네. 너무 좋죠. 다른 것보다 저는 이 영화를 그 어떤 헐리우드 영화가 갈 수 있는 정말 모든 걸 다 골고루 녹여서 그럼요. 정말 이 사람이 그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그 전에 터미네이터 1 같은 경우는 B급 영화거든요, 사실. B급이죠. 근데 이거는 너무 깔끔한 A급 영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게다가 B급 영화에 연결된 A급 영화를 그러니까 이게 진짜 헐리우드 영화의 힘이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액체 금속 같은 걸 이용한 그 SF 효과 같은 거는 너무 대단했습니다. T10인가? T10이죠. 그 사이버가 바뀌죠. 그리고 또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그 마치 그 일본만 아키라 같은 느낌이 있는 그 묵시록적인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정서도 되게 묘해요. 그리고 그 고속도로를 따라 쫙 그 중앙선을 이렇게 비추면서 따라가는 그런 씬 같은 경우는 영화의 철학을 던지는 씬이거든요. 사실 내가 감독이라면 그런 씬 다 도려내거든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쵸. 액션 씬 보여주기도 아까운 러닝 타임인데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 예를 들면은 그 린다 밀턴이 과거 회상하면서 그 핵폭격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보는 것 같은 경우도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애들 노는 거 한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장면 걷어내도 되는데 러닝타임 구애받지 않고 쫙쫙 찍어내는 게 뚝심도 있으면서 상업성도 어떤 조화시키고 그래서 가장 조화로운 어떤 헐리우드 상업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워낙 영화 역사 기니까 이 정도 되는 작품들이 여러 가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터미네이터 2를 그만한 영화 많지 않죠. 넣었습니다. 그 아까 아키라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핵폭발 장면이 아키라 애니메이션에서 오토모 가스히로 감독의 아키라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거를 이제 따라한 그런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그 느낌이 나는구나. 그래서 세계관 자체도 많이 닮아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 영화가 최고의 속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편 뛰어넘는 2편 1편보다 나은 2편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저는 정말 이 영화는 정말 1편보다 나은 2편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 저는 그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는 음악 굉장히 공들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건센 로지스 You Could Be Mine이라는 그죠. 정말 개간지
야 진짜 욕을 할 수 있다면 개간지 영어 정말 장면 나오는데 대박이에요. 그 자체 삐처리라다니. 트레일러 트럭이 막 오토바이 추격신. 야 이거 정말 깜짝 놀란 장면이거든요. 거기서 샷건을 이렇게 한 손으로 샷건으로 이렇게 정말, 돌리면서 하는데 정말 이건 훅가시였던 최고봉이죠. 훅가시 예. 최고봉이죠. 그리고 장미꽃 딱 꼭 포장된 걸 들고 우리 주지사님께서 캘리포니아 주지사님께서 가정부를 사랑한 주지사님께서 이제 갑니다. 가다가 나타난 애가 꽃을 딱 떨어뜨리면서 떨어질 때. 확 바르는데 그게 바로 그 건스 앤 로제스에 대한 오마주예요. 그쵸, 장미를 그쵸. 밟으면서 그쵸, 그쵸. 건을 꺼냅니다. 그쵸, 건스 그쵸. 앤 로제스. 그리고 You Could Be Mine. 정말 난 이거 하나만으로도 정말 쌀 것 같아요. 영화 볼 때마다. 여러 번 봤는데 정말. 갑자기 나인틴이 되네요. 아니 방광을 자극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저는 터미네이터 2를 진짜 굉장히 좋아해서 LA를 갔을 때 실제로 거기를 가봤어요. 그 트레일러 그거 하고 샷건 돌리는 거길 가봤어요. 또 보고 싶네 그냥. 가봤는데 별 볼 일 없더라고요. 그렇죠. 멋있게 찍어 또 놓은 봐도 거죠. 재밌어. 또 봐도 재밌어. 또 봐도 재밌죠. 너무 멋있는 재밌죠. 영화였습니다. 재밌네요. 자 우리 김은적 PD님께서 꼽아보시는. 예. 제 5위는 양드봉 감독의 스피드입니다. 스피드. 스피드. 이 영화는 정말 그 사전 설명이 약간 필요해요. 저희가 이제 딱 95학번 세대, 94학번 세대 딱 그런 세대인데 저희가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이 원초적 본능이라는 폴 베어벤 감독의 정말 이건 역사상 이거는 최고의 정말 작품이라고 해도 손꼽아도 무리가 없는 정말 최고의 작품이잖아요. 스릴러로서. 그쵸. 단순히 야한 영화가 아니라 야한 장면 거의 없어요. 정말 최고의 영화가 이게 탄생을 했는데 저희 때만 해도 이게 이 원본을 비디오 VHS 테이프로 쥐고 있느냐 아니냐는 이게 권력의 상징이었어요. 이거를 무삭제본을 쥐고 있느냐 거의 없었어요. 무삭제본 가지고. 쥐고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큰 권력을 쥐고 있었어요. 어떤 있었나요? 테이프가 있었냐면요. 미국에서 사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 비디오 테이프는 이렇게 여는 각이 아니고 위에서 밑으로 빠지는 그렇지. 종이로 돼 있는 거. 그게 제가 터미네이터 2랑 베이직 인스팅트 이야. 원초적 본능 두 개가 딱 있어요. 정말? 그래서 터미네이터 2도 보면은 삭제된 장면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티천이 처음에 경찰관 눈 찌르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 장면 같은 삭제됐죠.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잔인해서. 눈 찌르자마자 잔인해서. 그냥 쓰러지거든요. 사실은 찌르고 쳐다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 제가 딱 권력자로서 행세했었어요. 그럼 그 의자신도? 의자씬 있죠. 근데 안 보여요. 졸라봤는데 안 보여. 권력자셨네. 이런 권력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계속 보다 보면 보이는 것 같은 착시 연습. 매지가인가요? 매지가인가 생겨. 그게 이런 거예요. 예전에 어떤 만화에서 본 건데 이제 형제가 감격 브라더스란 만화예요. 거기서 보면 형이 야동 CD를 빌려온 거예요. 야동 CD, 그러니까 옛날에 CD 세대죠. 지금은 아니고 좀 된 얘기니까 10년도 더 됐으니까. 야동 CD를 빌렸는데 집에 컴퓨터가 없어요. 컴퓨터가 없으니까 밤에 혼자서 CD를 막 만지면서 보이는 것 같아 이러는데 나 이제 자꾸 딴 데를 빠지는데 옛날에 내가 진짜 들은 얘기인데 모자이크 됐던 거 있잖아요. 누가 모자이크 푸는 방법을 알려준대. 그 새끼가 뭐라 그러냐면 집에 그 맥주 글래스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눈에 대고 구획이 있었어요. 모자이크가 풀리는 거야. 구획이 있었어요. 저도 들어본 얘기예요. 저 해봤는데요. 어릴 때 나 어릴 때 진짜 해봤네. 그리고 일본 잡지에 보면은 진짜. 일본 잡지에 보면 모자이크 제거기 광고가 있어요. 그 모자이크 제거기가 있다 그러면서 모자이크 제거된 그걸 실제로 막 보여주면서 실험을 보면서 광고를 해요. 뻥입니다. 뻥이에요. 뻥으로 드러났고요. 진짜 스피드 얘기 얘기 돌아갑시다. 원초적 본능 이게 정말 그 진짜 권력자죠. 그 이제 무삭제본을 갖고 있으면 하여튼 이 영화를 안 본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과연 있다면 진짜 두 손 들고 정말 성적 정체성을 의심해야 됩니다. 나와 보시라고 할 정도로인데 이 원초적 본능이 정말 촬영이 예술입니다. 정말 찍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너무 잘 찍었어요. 추격신이면 추격신, 배드신이면 배드신, 뭐 살해신이면 살해신 뭐든지 다 예술인데 이 촬영 감독이 얀 드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덜란드인가 스웨덴 사람이 네덜란드 맞죠. 얀 드봉이라는 사람인데 이 얀 드봉이라는 사람이 감독으로 데뷔를 하는 작품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그게 바로 스피드입니다. 그랬구나. 근데 이제 스피드는 아니나 다를까 이 촬영이 정말 예술이에요. 정말 기가 막히죠. 죽이죠 진짜. 정말 이거는 그 자동차 추격신에 A부터 Z까지 모든 게 다 담겨 있어요. 심지어는 교과서예요. 이거 정말 교과서고 엘리베이터 추격신, 엘리베이터 추락신에 그럼요. A부터 Z까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럼요. 정말 여기에는 어떤 그 헐리우드 액션 영화가 그 당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여기다 담아놓은 것 같아요. 정말 손에 땀을 준다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죠. 정말 손에 땀을 주죠 스피드 보면. 이 영화 저는 정말 20번도 더 본 것 같아요. 너무 재밌죠 스피드.
그 안에 또 로맨스도 잘 만들어놨어. 아, 그럼요. 유치하게. 산드라 블록과 와일드캣. 그렇죠, 그렇죠. 아, 대학교 들고양이. 출신 대학교 응? 막 이런 것까지 들고양이. 해가지고 잘했어요. 좋아요. 게다가 엘리베이터 씬에서 그 진상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꼭 헐리우드 영화 보면 그런 사람 그런 있잖아요. 사람이 나오죠. 전 못해요에서 결국 민폐를 졸라 끼치는. 끼치는 캐릭터들 졸라 짜증나. 그런 하나하나를 놓친 어. 부분이 없이. 그리고 사실 사건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 그게 마치 굉장히 긴 근데 또 시간처럼 이게 느껴지는. 캐스팅이 기가 막혀요. 악역을 정말 데니스 호프만큼 잘할 수 있는 일이 여기 없어. 그럼요. 데니스 호프 정말로 폭파범 같이 생겼어. 정말. 우리가 폭파범하고 그러니까 잘 이렇게 영화를 잘 모르는 한 17세 여고생한테 야 너 폭파범 얼굴을 네가 생각나는 거 그려봐라 이러면 아마 데니스 호프 얼굴을 그릴 거야. 그럼요. 폭파범이랑 왠지 폭파범. 사람 보면 왠지 개장수같이 생긴 얼굴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왠지 PD같이 생긴 얼굴이 있어요. 내가 우리 SBS 예능에 김용건 PD랑 같이 술을 먹은 적이 있는데 뭐 어떤 좀 나이 어린 여자분들과 잡석을 해서 먹었는데 네. 그때 한 여자분이 남긴 명언이 있어요. 김용건 PD를 가르치면서 저분은 왠지 좀 나쁜 PD님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나눠봐도 왠지 보기만 해도 그런 느낌. 드라마 참 정확하시네 정말. 드라마 같은데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왜 돈 받고 여자 밝히고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그 느낌. 저 데니스 호퍼는 정말 폭파범 같이 생겼어요. 아 정말 악역도 그렇고 정말 거기 그 친구로 나오는 애 어덜떨떨한 애 있죠. 네. 제프 데니엘스인가요? 네, 제프 데니엘스. 정말 적재적소의 그 반장으로 나온 그 흑인 뭐 반장하며 여기 완벽해져.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 거기 심지어는 그 왜 LA 관광객이 하나 나와요 버스에. 네. 정말 재수 없는 놈 하나 나와요. 사진 찍어대는 어. 그 사람조차도 정말 어쩜 그렇게 그 영화가 적재적소에 캐스팅이 없었다면 됐는지. 매트릭스도 없었던 거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럼 그 영화 왜냐하면 매트릭스도 엑설런트 없었어요. 어드벤처라고 그 전작이 말도 안 되는 영화거든요. 맞아. 진짜 말도 안 되는 개그물이야. 그 뭐야? 그 영화 아니라 영상물이죠. 영상물. 동영상. 그걸로 그냥 묻힐 수 있는 배우였는데 스피드 하나로 머리 쫙 깎고 나온 다음에 딱 한 다음에 그냥 미남의 대명사가 돼버렸잖아요. 키아누 리브스는 미남의 대명사. 근데 그리고 그 이제 영화는 너무 매트릭스로. 멋있어. 근데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키아누 리브스한테 반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여자라면은. 그럼요. 그리고 여기는 그 몇몇 씬들이 정말 인상에 남는데 그 트럭이 잘려진 고속도로를 뛰어넘는 씬. 장면. 트럭이 아니고 버스죠. 버스가. 그 장면은 뭐 그냥 이 장면은 정말 박수치죠. 극장에서 박수가 나왔어요. 그때. 맞아. 극장에서 박수가 나오면 흔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공연이면 박수가 나오지만 그렇지. 극장에서는 이게 이미 찍어놓은 거를 다 알기 때문에 박수를 안 치는데 그 장면에서는 박수가 나오더라고요. 박수 치면서 막 사람들. 야, 스피드가 벌써 20년 다 돼가네요. 그렇죠? 네. 20년 다 돼가죠. 우리가 대학 들어간 지가 벌써. 93년작인가? 야, 빠르다, 정말. 빨라, 진짜. 그 아까 기억나네요. 속편 얘기하셨는데 정말 스피드는 속편이 나오지 않았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영화죠. 정말 샤시죠 정말. 보트. 말도 안 되는 보트. 정말. 그냥 페리죠. 회리요. 너무해. 그러고 보면 아까 속편 얘기 잠깐 돌아가서 그 아까 김은종 PD님이 속편이 더 좋았던 영화 보통 두 개 꼽히거든요. 터미네이터 2랑 에일리언 2. 둘 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그렇죠. 했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그러네. 그분은 진짜. 정말 희대의 감독님이시네요. 진짜. 에일리언 2도 정말. 지금 그러고 보면 제가 꼽은 5위는 프로메테우스거든요. 뭐 프로메테우스 얘기는 좀 이따 할 건데 프로메테우스 2도 지금 탐내고 계시네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 이분은 세계 정복하려고 그래 지금. 보니까 2를 탐내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이 양반은 창의력은 없어. 근데 우라카이에서 만든 새를 정말 좋게 만드는 데는 뭐가 있어. 이 이런 양반은. 분이 영향가 있는 분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 다음 이승훈 저는 PD의 프로메테우스를 꼽았는데 프로메테우스는 얘기 듣고 싶으시면 지난해 들어보시고요. 프로메테우스를 제가 꼽은 이유는 5위로 꼽은 이유는 사실 이래요. 저는 순위가 좀 더 높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이 영화가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SF 영화의 미래라든지 비주얼이라든지 아니면 SF 영화가 나갈 방향 뭐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5위를 준 거는 아직 세월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네. 엄청난 놈이란 건 알겠어. 네. 이게 뭔가 대단한 영화를 내가 올해 봤는데 뭐지 이 정도야 아직까지. 그래서 10년이 지나고 나면 이건 두 번 다시 나오기 어려운 걸작이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아직 세월의 검증을 받지 못해서 저는 5위로 꼽았습니다. 좋아요. 그렇군요. 프로메테우스 다시 또 꼭 봐야지 또. 네, 4위 가죠. 4위. 이재 PD님. 전 한국 영화입니다. 박하사탕을 거. 박하사탕.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이렇게 보면 사실 이렇게 더 감정적으로 공감이 맞는 거는 한국 영화예요. 재미를 떠나서 심정적으로. 근데 저는 박하사탕을 봤을 때 이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생의 쓸쓸함 같은 걸 느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시계를 거꾸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네. 되게 간단한 장치인데 그 전에는 별로 사용 안 했던. 그럼요. 네, 간단한 장치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서 한 남자가 최고의 순간, 또 최악의 순간, 또 순수했던 순간, 더러워지는 순간 이런 것들을 그냥
담담하게 보여주거든요. 그 시선 같은 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끔씩 내가 쓸쓸한 기분 느낄 때 자주 봐요. 많이는 안 보고 한 5-6번 본 것 같은데 그때마다 식상하지 않는 그런 어떤 감동을 저한테 줍니다. 그게 명작이죠. 명작이니까 그렇죠. 그 마지막 기차 씬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지금까지 계속 회자되는 나 다시 돌아갈래. 그리고 그 우리 현대사에 제가 뭐 이런 말은 좀 우습긴 한데 현대사에서 그 5.18 이야기를 사실은 5.18 이야기를 다루는 방식 중에 가장 세련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다루는 방식이. 정말 그 5.18 이야기 예를 들면 뭐 친한 감독이 찍긴 했지만 화려한 휴가 같은 경우는 5.18을 그냥 이제 그 어떤 재난 영화의 소재 같은 식으로 촬영한 거거든요. 정면으로. 근데 정말 5.18이라는 어떤 최근 몇십 년 사이에 있었던 가장 어떤 슬프고도 거대한 역사의 어떤 사실, 역사적 사실 사건을 다루려면 이런 방식으로 다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안에 사실 어떤 이 인물들이 꼬이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헤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그 5.18이라는 그 사건과 연관이 돼 있는데 그걸 정말 감독이 5.18을 잘 모르는 사람도 거슬리지 않게 아주 좀 슬프지만 아름답게 담아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를 굉장히 높게 칩니다. 전 인상적인 장면이 그 설경구가 총을 맞은 다음에 아니 뭐가 이렇게 찌꺽찌꺽거려 그러면서 군화를 딱 벗어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드는데 피가 쫙 내려와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때는. 야, 되게 사실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화가 사실적이에요. 정말 이게 정말 어떤 말하자면 그 전쟁 씬이면 전쟁 씬 같은 데 있어서 진짜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극사실주의 영화죠. 사실적으로 담담하게 그냥 탁 찍어냈죠. 저 같은 경우는 5.18 관련해서는 이번에 26년이라고 그 28년인가요? 만들고 있잖아요. 네, 강풀 씨 원작 그 웹툰을 새로 만들고 그 부분에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29년. 네. 네, 점점 계속 늘어나요. 33년쯤 될 것 같아요. 다시 처음에 계속 부러지잖아요. 영화가 계속 부러졌는데 이번에 무슨 크라우드 펀딩인가 뭔가 알 수 없는 걸 해가지고 그 관객들한테 돈을 모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게 지금 그 청월함의 최용배 대표인가 네. 그 양반이 지금 뚝심 있는 분이 뚝심 있게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원래 참여하기로 했던 이혜영 감독은 포기했어요. 본인이 포기하셨는지 하여튼 뭐 모르겠는데 다른 감독이 하십니다. 네. 원래 그 후궁 촬영 감독을 하셨던 분이 이번에 데뷔를 하면서 이 작품으로 데뷔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말하자면 이제 근데 어쨌든 그 제작사에 말하자면 힘이 많이 들어간 영화죠. 저는 이 작품이 정말 제발 20년대에 20몇 년으로 제목이 떨어졌으면 30몇 년 안 되고 정말 제발 30 넘어갈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위험 있다고 봐요. 우울하네. 그리고 그 웹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강풀 씨 웹툰 같은 경우에 히트친 영화가 거의 없거든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네. 웹툰은 너무 좋은데. 재밌는데 영화로 막상 만들면 재미없고 이번에도 하나 이웃사람이라는 거 개봉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요. 좀 하나 정도는 히트 쳤으면 좋겠는데 다 망했죠. 바보도 망하고 그나마 아파트도 그나마 망하고. 그대를 사랑합니다가 이제 히트를 쳤다면 쳤는데 그거는 웹툰으로는 또 별로 재미를 못 봤던 그런 오히려 이제 뭐 이순재 할아버지 연기가 좋아서 히트를 친 거고. 이런 거 쫄딱 망했죠. 네. 사실 아파트 이런 거 긴장감 죽이거든요. 막 그죠. 바보 보고 이런 거 눈물 줄줄 나거든요. 눈물 줄줄 나죠. 네. 웹툰으로 보면 정말 바보 보고 안 우는 사람 흔치 않아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보다가 네. 진짜. 바보 눈물 보고 안 콧물 다 울기 쉽지 뺐어요. 않아요. 네. 그러고 보니 저번에 어떤 청취자분이 웹툰에 대해서 되게 길게 보내주셨었는데 맞아, 저희가 맞아. 웹툰을 안 보는 사람이 아니고 게다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닥터 프로스트라는 네이버에 연재하는 웹툰 작가 이종범 작가라고 있습니다. 원래 이종범 작가랑 닥터 프로스트를 연재하기 전에 딴 거를 연재하기로까지 했다가 제가 스토리를 쓰고 이종범 작가 그리고 연재하기로까지 만화 좋아하잖아요, 갔다가 이종범 PD가. 막판에 이제 부러져서 연재를 못했었고 안타깝네. 그리고 또 오늘의 낭만부라는 만화 연재라는 억수 씨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 작가랑도 기회 되면 한번 꼭 하자라고 저번에 술 먹으면서 그러니까 늘 술 먹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웹툰에 대해서 되게 애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웹툰이 그러니까 영화가 됐을 때 뭐 그런 파괴력이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얘기를 굳이 이게 영화 프로기 때문에 하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종종 소개해드리고요. 또 네네. 거기에도 다뤄드릴게요. 저희가. 보내주시면 아니고 제발 좀 보내주세요. 저희 진짜 품질가 있다니까요. 그래 너무 건방졌어. 보내주시면이 뭐야? 제발 보내주세요. 네, 수정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김은정 PD 4위 볼까요? 제 4위는 펄프 픽션입니다. 아우 진짜 너무 좋아하는 영화. 깜짝이. 정말 이 영화 그 주제 음악 생각나시죠? 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 너무 유명하죠. 그 춤 뭐 이런 거. 춤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우 진짜. 저는 근데 펄프 픽션을 보면서 인생이 이런 거구나. 그 펄프 픽션에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요. 그 펄프 픽션에서 브루스 윌리스가 그 누구죠? 그 여자랑 같이 레스토랑에서. 우마 서먼? 아니 우마 서먼 말고 그 덩치 큰 남자. 이름은 뭘 모르실 거예요. 흑인 배우인데 왜 흑인 배우인데 이렇게 덩치 큰 남자 이따 있어요. 칩시다. 악당이 있어요. 네. 악당 딱 풀어주니까 네. 또 배반 때리고 그냥 바로 찌르잖아요. 네, 그쵸. 살려만 주면은 마치 네, 그냥
좋은 일 하고 그냥 서로 없던 걸로 그냥 끝낼 것 간이라도 내줄 같은데 것처럼. 내줄 것 같이 그러다가 풀어주니까 오히려 가가지고 찌르잖아요. 정말 풀어주면 안 돼요. 인생의 정말 페이소스가 아, 그리고 그 장면들이 정말 명장면들이었어요. 아. 우마 서머나구의 그 방금 말씀하셨던 춤추는 장면. 네. 춤추는 장면도 정말 명장면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작품이 그때 94년도가 깐느에서 그랑프리를 탔나 그랬어요. 네. 네, 그랬는데 이 작품이 또 그 당시에 보기 드물게 시간을 좀 뒤섞어 놔가지고 그죠. 그 당시 굉장히 충격이었죠. 네. 처음 보셨을 때 100% 이해하셨어요? 저는 이게 여러 번 보고 알았어요. 이게 영화 뭔 되게 얘기인가? 자주 많이 이게 근데 네. 타임라인이 뒤집혀 있는데 설명을 안 하잖아요. 네. 불친절하게. 네. 하잖아요. 등장인물도 엄청 많고. 그죠. 저도 처음에는 잘 이게 뭔 얘기인가 하다가 두 번째 보면서 타임라인을 막 지 멋대로 뒤집어 놨구나. 그걸 알게 됐는데 이 영화는 정말 촬영도 그렇고 퀸틴 타란티노의 정말 모든 엑기스가 다 들어가 있는 영화가 아닌가. 저는 아직까지도 그 몇몇 대사들이 기억해요. 막 I love you, 허니버니. 허니버니. 갑자기 레스토랑에서 강도로 돌변하고 막 이런 그렇지. 기억나요. 그건 OST에도 그 대사가 담겨져 있거든요. 정말 명대사죠. 그 OST 정말 대박이에요. OST. 다 좋죠. 진짜 노래들이 대박이에요. 다 좋죠. 진짜 네. 개짱이에요, OST. 저는 이제 감독을 보고 주로 영화를 고르는 편이거든요. 그렇지. 저는 배우 이런 거 잘 안 봐요. 그냥 감독을 보고 이 영화 볼만. 근데 정말 두말 없이 신뢰하는 감독 중에 이 감독 영화가 개봉하면 봐야지 하는 게 퀸틴 타란티노 감독이거든요. 게다가 퀸틴 타란티노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굉장히 잘하세요. 대박이지.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고 음악 매니아예요. 70년대에 편향되어 있는 게 약간 아쉽긴 한데 네. 대부분 약간 70년대 그 서프 음악 이런 것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음악을 진정 사랑하고 잘 쓰는 감독이 그 퀸틴 타란티노랑 동양인 또 왕가이 감독이 정말 음악의 조예가 깊고 좋은 음악을 쏙쏙 잘 뽑아요. 그럼요. 네. 음악이 좋으니까 사실 영화도 살죠. 타란티노 감독이 펄픽션 만들 때도 그 홍콩 영화도 굉장히 많이 참조했어요. 그 홍콩 영화 정서들. 너무 좋아하죠. 그 정서들 엄청 비디오 많이 대여점에서 참조했죠. 너무 홍콩 영화를 많이 보셔가지고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그런 비디오를 보실 수 있는데 퀸틴 타란티노 감독이 영화 100개 좋았던 영화를 꼽는 게 있어요. 한국 영화를 한 4개 정도 꼽거든요. JSA랑 올드보이. 영화를 정말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비디오 가게 역시 점원이어서 그런지 역시 피는 못 속여. 자신의 뿌리는 못 속여. 근데 아까 이승훈 PD가 자기 기준을 얘기할 때 어떤 트렌드세터란 말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진짜 펄픽션은 90년대 중반의 트렌드세터죠. 정말. 그렇지. 뭔 하늘을 그었죠. 하늘을 그었어요. 그 당시에 퀸틴 타란티노 감독하고 로버트 로드리게스 감독이 둘이 트렌드를 트렌드세터였죠. 세터였죠. 그렇지. 로드리게즈도. 진짜 펄픽션 오랜만에 진짜. 깍쟁이. 좀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영화 얘기했더니. 저는 4위로 부당거래 뽑았어요. 부당거래 재밌죠. 부당거래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장점 미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한국 사회를 예리하게 해부했다는 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있는 지점에 있어서 예리하게 해부했던 거. 예를 들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라는 대사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평소에 느끼던 거거든요. 막 해주는 사람은 어려워하면서 잘해주는 사람한테 만만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된 사람한테는 이 사람 눈치도 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지. 잘해주면 만만하게 본다는 거죠. 유승범의 명대사. 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런 지점들 아니면 예를 들면 그 가장의 비극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어떤 지점이냐면 황정민이 사실은 그 부하들이랑 자기 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삽질을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부하도 죽이고 자기도 더럽히고 자기가 부하한테 죽고 하는. 좆된 거죠 한마디로. 진짜 좆되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이게 되게 모순되잖아요. 자긴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잘해보려고 그런 게 더 나쁜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게다가 범인이라고 꾸몄던 놈이 사실은 진짜 범인이고 정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비극적인 거죠. 맞아요. 부당거래 진짜 그 짜임새가 좋아요. 현실의 부조리함. 저는 그 시나리오 쓰신 박훈정 이제 감독님이죠. 데뷔하셨으니까. 예. 그 감독님 대박이라고 생각했어요. 대박이죠. 근데 그 시나리오 잘 쓰셨는데 혈투는 좀. 네, 혈투도 그렇고. 본인이 시나리오 하셔가지고 저기 하셨는데 그건 좀 그런데 그 시나리오 정말 잘 썼어요. 네. 그 뒷얘기를 제가 잘 아는데 제가 이 부당거래를 찍은 공동 제작사가 있는데 그 필름 트레인이라고 있어요. 네. 그 대표가 구본한 대표라고 옛날 그 쿠엔 필름 대표님인데 저랑 같이 일한 적이 있어요. 신대방동 영화사 사무실이 있었는데 행복하지 아니한가, 좋지 아니한가 찍은 그 영화사였어요. 그 영화사 저도 같이 시나리오를 쓰고 방이 4개 있는데
제 방에서 제가 이제 딴 영화 무슨 화교 이야기가 무슨 하드보일드 네. 시나리오를 쓰고 있었고 제 바로 옆방에서 부당거래 시나리오를 썼어요. 아. 맨날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아. 그때 기억이 나요. 한 7개월, 8개월을 매일 봤던 것 같아요. 아저씨를 그쪽 얼굴을.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박훈영 감독이 들어오기 전에 다른 분도 있었고 네. 내가 알기로 2년 넘게 쓴 시나리오예요. 시나리오 쓰는 것만. 아, 공들인 흔적이 나와요. 네, 계속 바뀌었어요. 내가 봤던 버전은 영화랑 절반도 일치하지 않아요. 네. 많이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유승환 그리고 감독이. 화면 같은 것도 사실은 하나하나 공들인 게 예를 들면 그 조선일보랑 동아일보가 나오는 화면이 있어요. 그 위치를 보면 교보 빌딩 옥상이거든요. 근데 거기 교보 빌딩 옥상을 공사장으로 꾸며놓고 영화를 찍으려면 교보 빌딩에다 앵간히 로비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앵간히 로비하지 않고 거기를 공사장으로 꾸며놓고 영화 찍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그 간지 나던데 진짜. 네. 간지 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 이렇게 신문 소품 하나하나가 다 풍자가 담겨 있고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것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 부당거래만큼 최근에 꼼꼼하게 만든 한국 영화가 없어요. 잘 만들었어요. 진짜 꼼꼼하게. 저는 그 만들었어요. 명대사 유승범의 명대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두 번 해드려. 정말 이 대사는 정말 정말 이 명대사는 정말 잊을 수가 없네요. 근데 사실은 이 영화가 정말 대단한 게요. 검찰과 언론이라는 한국 사회에서 정말 그 건드리기 정말 어려운 그 두 가지를 완전히 대놓고 까고 있어요. 정말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영화는. 네. 옛날에 그 혹시 넘버 3 만든 송능한 감독 기억하세요? 네. 알죠. 송능한 밀레니엄. 감독이 그 넘버 3 다음에 만든 영화가 뭐죠? 세기말. 네. 세기말에서 좀 약간 그거를 한번 비꼬았단 말이에요. 네. 영화 점수 세기말은- 별을 근데 영화 너무 안 좋아요. 3개 만드니 4개 만드니 왜 평론가들을 좀 네. 비꼬았어요. 네. 그렇다가 그 양반이 사실은 그 언론과의 불화를 이제 일으켜가지고 네. 결국 캐나다로 이민까지 가셨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사실은 일이 있었어요. 굉장히 까기가 힘든 상황인데도 네. 정면으로 이렇게 깠는데도 오히려 또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제대로 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근데 영화가 잘 나왔어야지 결국은. 중요한 건 영화가 제대로 깠으니까. 저는 사실 넘버 3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넘버 3를 사실은 정말 우리나라에 잘 만든 영화. 오늘 들어가지 않았지만 저는 베스트 5에 들어가려어요. 너무 좋죠. 가고도 남음이 있는 영화죠. 아주 좋은 영화. 대사 명대사들 많아요. 야, 염스러워요, 몸이 도와진 줄 아냐부터 시작해서 인상질. 그러니까 사실 송강호 씨 대사라든지 그게 회자가 되고 하지만 사실은 최민식 씨 대사들이 예술적인 대사들이 많아요. 검사. 네. 최민식 검사. 삼류 검사. 아니 뭐 한석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민식, 송강호 세 명이 한 영화에 출연했는데 뭐 할 말 다 했지 뭐. 예술적인 대사들 많아요. 거기 넘버 3. 방은진 씨도 그렇고. 우리나라 영화를 10년 우리나라 영화 90년대를 이끈 세 명이 한 영화에 출연했던 영화. 그렇죠. 넘버 3. 예, 걸작들이 나중에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걸작들이 꼭 그래요. 예. 걸작들이 보면 이제는 모을 수 없는 캐스팅이 돼 있어요. 걸작들은. 근데 사실 송강호 씨 같은 경우 그 영화를 통해서 이제 발판으로 삼아 일어선 거니까 뭐. 현정화. 그렇지. 현정화 얘기를 그때 하면서. 현정화. 3위 가죠. 3위. 3위는 저는 가까운 중국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네. 천밀밀 꼽아봤습니다. 전 사실 그 우리가 건축학 개론할 때 천밀밀 얘기를 살짝 했었는데 정말. 천밀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딴 게 없고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볼 때마다 이 영화가 좋고 천밀밀은 나도 이런 순수한 시절이 있었다는 생각을 들고 설마. 있었어요. 진짜 설마 언제? 중2 때까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나올 줄 알았더니 중학교. 이게 사실 이런 거예요. 그 멜로 영화라는 게 멜로 영화 이제 시나리오 쓸 때 기본이 감정을 쌓고 적당한 때 무너뜨리고 너무 늦지 않게 다시 쌓아 올리는 것. 이게 멜로 영화 시나리오 쓰는 이제 기본이죠. 기본인데 이 영화는 정말 감정을 잘 쌓고 잘 무너뜨리고 또 다시 잘 세워요. 정말 비아그라 먹은 것 같아 시나리오가. 세운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세운다고만 하면.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하여튼 정말 어떤 비약을 한 11줄 먹은 시나리오다. 감정을 너무 잘 세우고 쓰러뜨리고 이거 영화 보는 내내 이게 반복돼요. 그리고 잘해요. 또 하나는 이 다른 영화들도 그렇지만 멜로 영화말로 진짜 디테일이 중요하거든요. 그쵸. 디테일 영화인데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특히 그 우리 왕따거 형님의 그 미키마우스 문신 장면은 정말 그 이제 말하자면 이제 듣는 분들 중에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조폭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만옥이 이제 가난하니까 마사지사로 일해요. 그런데 자기 손님 중에 조폭이 따거가 이제 등장에 딱 누워 있으니까 따거가 이제 마음에 든 거죠. 근데 이것저것 대사를 길게 안 해요. 뭐 이쁜데 너 전화번호 줄 수 있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안 하고 밥은 먹었어 이렇게 안 먹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손님이 없다고 하면서 다음에 딱 오는데 미키마우스 문신을 딱 하고 오면 따거가 무서울까봐
그 정서. 그 배려. 진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영화에는 자전거, 뭐 네. 도시락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디테일 영화고 멜로 영화가 무엇인지, 멜로 영화 잘 만든 멜로 영화라는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영화 뒤로 이 영화를 맞아 카피캣 모방하는 범죄처럼 많은 범죄들이 저질러졌어요. 이 영화를 어지럽히는 범죄들이 저질렀으나 최근에 건축가개론 빼고는 이 영화에 감히 그렇게. 비교할 만한 거는 전 못 봤는데. 아유 못 찾아요. 네, 없습니다. 네. 정말 못 찾아. 저도 이 영화를 정말 너무나 많이 돌려봤는데 이 영화는 이제 진가신 감독이 말했지만 디테일을 너무 잘 살렸어요. 진가신 감독 그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머리를 이렇게 최양락 씨처럼 이렇게 단발로 단발이시죠. 정말 좀 흉해요. 저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무리하시죠. 정말 디테일이 살아있는 느낌이 확 풍깁니다. 근데 이제 이 영화는 저는 그 물론 감독도 시나리오도 너무 좋고 음악도 심지어 너무 좋고 등려군이라는 그 네. 소스를 사용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여명과 장만옥의 매력이 정말 훨씬 풍겨나는. 대박이죠, 저는 진짜. 이 영화는 여명하고 장만옥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반열에 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전 여명이 그렇게 멋지고 순수한 소년 같은 느낌, 네. 장만옥이 그렇게 이쁜 거, 정말 이 영화에서 저는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한번 꼭 보세요.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진짜 이 영화 꼭 보세요. 아, 너무 좋고 그리고 그 디테일 얘기를 했는데 장면이나 소품의 디테일뿐만 아니라 조연 하나하나까지 다 신경을 썼어요. 거기 나오는 그 영어 강사 있어요. 에이즈 걸린 자기 그 흔히 말하는 그 매춘부 애인이 에이즈에 걸리는데 같이 떠나요. 애인이랑 같이. 그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주인공은 이모가 나오죠. 우리 그 여명의 이모가 나오는데 이모가 윌리엄 홀던이라는 그 옛날 멋진 잘생긴 미국 헐리우드 배우와 같이 자기 사랑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뭘 꺼냈는데 그 식탁 그 테이블 뭐랑 그 칼이랑 나이프를 꺼내요. 그 아들 저기 조카한테 얘기해주죠. 이게 우리 윌리엄 홀던과 같이 식사를 했던 바로 그때 그 테이블 보와 나이프라고 다 말해요. 사랑이란 이런 거인 거죠. 사랑은 추억 하나로 20년, 30년을 버틸 수 있는 게 사랑인데 그걸 이렇게 바라보는 또 그 시선, 조카의 시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꼼꼼하고 정말 참 멜로 영화 지존이야. 저는 1000mm 좋았던 지점이 이거예요. 우리나라 멜로 영화 같은 경우 우리나라 영화하고 비교하기엔 좀 제가 무리한 비교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억지로 눈물을 쥐어짜는 감이 있어요. 좀 이건 울 수밖에 없게.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셔. 그럼 눈물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억지로 눈물을 최루성 영화라고 하는데 억지로 자극적인 설정, 그러니까 자극적이 아니라고 느끼실지도 모르지만 사실 자극적인 설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눈물을 쥐어짜는 방면에 1000mm는 뭔가 담담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아슬아한 그런 느낌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최대한 절제한 거죠. 네네. 감독이. 예, 자제를 한 거예요. 최대한. 그러니까 울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되게 훌륭한 점인 것 같아요. 우리 또 김우정 PD의 3위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지금 멜로 영화가 나왔는데 저도 사실은 멜로 영화예요. 추억은 방울방울이라는 혹시 애니메이션 아시나요? 너무 좋죠. 정말 이 작품을 진짜 다운받아서 봤어요.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잖아요. 어둠의 경로로 봤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지브리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다루기가 어렵다. 왜? 없으니까. 그러니까 없으니까 거기서 둘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못 다룬다는데 처음으로 다룰 수 있겠네요. 정말 이 추억은 방울방울 보신 분들도 계시고 많이 못 보신 분들도 어둠의 계실 경로에서 거예요. 유명해요. 저도 위디 통해서 너무 유명한. 까놓고 얘기하면 위디스크 통해서 다운받아서 봤는데 거기서 꽤 유명한 영화예요. 저도 95년도에 이거를 누가 LD? 레이저 디스크인가? LD죠. 그 당시는 LD죠. 그거를 VHS로 누가 떠서 그거를 또 심지어 누가 성우처럼 옆에서 대사를 읊어줘요. 그런 버전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비싸게 팔리게 되다. 아니 영화를 이렇게 보는 저희 동아리에서 말하자면 그 VHS를 원본을 구한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거구나. 네, 이제 그 상영회를 한 건데 자막을 이제 못 넣었으니까 일본어를 다 못하니까 그거를 심지어는 옆에서 대사 성우처럼 너는 어떻게 시골까지 내려오게 되니? 옆에서 그거를 그리운 시절이네요. 누가 옆에서 여자 선배 한 명이 그걸 쳐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 봤는데도 영화가 그 마지막 장면에 매트 미들러의 더 로지라는 곡이 썸셋 러브 뭐 이거 아시죠? 이 노래. 이 노래가 쫙 흐르는데 정말 눈물이 퐁퐁 쏟아져요. 정말 애니메이션임에도 불구하고. 그쵸. 정말 그래서 나중에 제대로 된 걸 한번 다시 봤거든요. 정말 명작이더라고요. 이 작품은. 안 보신 분들은 정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울린다는 표현이 마음을 울리는 영화예요. 명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거의 엔딩씬쯤인데 이제 도시에서 시골 처녀가 내려가서 시골 총각하고 사랑을 이제 맺게 돼요. 근데 이제 도시로 어쩔 수 없이 떠나는데 그 떠나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말하자면 이제 이건 애니메이션이니까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그 상상 속에 자기 어릴 때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여자를 발을 걸고 기차칸에서 막 끌어당기면서 결국 기차에서 다시 내려서 그 총각에게 돌아가게 만들죠. 도시온가 하는 그 총각에게 돌아가게 만들. 이 장면 정말 애니메이션이니까 표현이 가능한 작품인데 명장면이에요 정말. 애니메이션 많이 보진 않는데 요즘 애니메이션들이 너무 현란해서 그때 네. 애니메이션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때는 막말로 애니메이션들이. 초당 내가 봤을 때는 한 20프레임 정도도 안 썼어요. 그때 지브리가 보통 요즘 12에서 18컷 정도 쓰거든요. 사실 뭐 디즈니 애니메이션 막 24프레임 쓰고 엄청 쪼개죠. 30프레임 이런 거 보다 보면은 되게 엉성하게 느껴지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장센이나 화면 구성이나 대사나 스토리나 뭐 이런 것들이 감동을 충분히 자아내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셀 애니메이션이 주는 따뜻함을 도저히 그 3D 애니메이션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디지털로는 안 돼요. 디지털로 안 되는 안 부분이 돼요, 있어요. 그거는. 따뜻한 느낌을 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좀 전에 셀 이제 프레임 수 얘기를 하셨는데 프레임 수 같은 경우는 되게 악조건이 오히려 좋은 조건이 돼버린 그런 독특한 케이스인데 뭐냐면 예전에 이제 TV 애니메이션을 만드는데 데치카 오사무가 원래 초당 24프레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24프레임을 다 그리면은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8프레임만 그린 다음에 3번씩 찍어요. 8프레임만 그려가지고 3번씩 찍어. 그러면 24프레임이 맞잖아요. 그러면 그게 속도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고 하니까. 그렇구나. 네, 그렇게 해서 사실은 프레임 수가 떨어져 있었던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게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라든지 그런 세대들이 이제 말하자면 아톰 같은 걸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아톰은 8프레임 막 이런 걸로 만들었습니다. 주먹이 뭐 미사일이 뚝뚝뚝 끊어지면서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속도감 있게 느껴지는 그런 게 아마 미덕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저 그 LD 복사하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거 들으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희랑 세대가 비슷한 분들은 옛날에 회원동이라고 회원동이 그 저희가 대만하고 이제 수교를 끊기 전에 블루이트라기 있던 회원동. 대만 그죠 외교관이 있었던 대만 그 대사관이 있었던 쫙 중국 회원동에 가면 거기 가면 이제 지하상가에서 뭐 쌍봉전자 뭐 이런 펄전자 이런 데서 여러 군데 있었어요. 11,000원 주면 LD를 복사를 해줬어요. 쌍봉전자 너무 웃긴다. 쌍봉전자. 난 기억해요. 그 네. 지하상가. 그런 데서 이제 11,000원 주고 복사를 해와요.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일본어로만 그걸 보는 거죠. 재밌다고. 뭔지도 모르는데. 일본어를 하셨어요? 저는 조금 했는데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면서. 그거 진짜 너무 좋은데. 그냥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디서 누가 대본을 구해옵니다. 그걸 대본을 이제 번역해서 그걸 다 손으로 써요. 그때 워드도 없고 이럴 때니까 그걸 손으로 번역해온 걸 복사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막 감동하고 이러던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네요. 저희는 복사비도 없어서 그걸 한 사람이 읽었대요. 몸으로. 우리 이승훈 PD의 3위는 저는 반지의 제왕 꼽겠습니다. 반지의 제왕. 저는 너무 이게 블록버스터로 가는 느낌인데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1000mm 이런 영화 안 꼽아요. 저도 1000mm 안 좋았다는 게 아니고 저도 1000mm 좋았는데 그런 영화는 트렌드를 세팅하거나 뭐 이런 건 못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제시하는 기준은 좀 다른 기준이었거든요. 그렇지. 반지의 제왕 같은 경우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처음부터 3부작으로 기획이 돼서 딱 나왔고 완벽한 상품이었고 완벽한 상품이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비주얼을 보여준 거죠. 사람들 머릿속에 지금 판타지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반지의 제왕이잖아요. 바로 떠오르죠. 뭐 따라갈 수가 그 스케일은 처음에 이제 배 타고 갈 때 음악 웅장한 음악 바라밤 바라바바바 하면서 그 동상이 아니죠. 석상 큰 석상이 서 있는데 와. 그러니까 영화 속에 세계가 있는 영화가 흔치 않거든요. 그건 영화 속에 또 다른 세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화가 많지가 않아요. 해리포터 같은 경우는 영화 속에 기숙사 정도 있는 거거든요. 해리포터 이제 기숙사가 있는데 잘 만들어. 그것도 어려워 쉽지 않아. 영화 속에 기숙사가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영화 속에 집 하나 짓기도 어려운데. 근데 이 반지의 제왕은 영화 속에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완벽한 세계야. 여러 가지 인종과 동물과 괴물들이 사는 세계를 만들었어요. 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게다가 그 인간의 본성,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사실 인간이란 게 움직이는 이유는 욕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욕심에 의해서 내가 밥을 먹고 싶다, 잠을 자고 싶다, 친구를 만나고 싶다 이런 게 다 욕심의 한 종류거든요. 욕심이라고 표현하면 되게 나쁜 것 같지만 욕구라든지 뭐 이런 욕망 이런 거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 지점을 정확히 캐치해서 인간의 마음들이 어떻게 물론 오크나 엘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런 인간의 마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욕구와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소용돌이 치는 모습 내가 왕이 되고 싶다 난 왕에서 밀려나고 싶지 않다 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다 내 딸은 지키고 싶다 라든지 이런 욕망에 의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되게 잘 표현해서 그게 가장 정점에 이르렀던 지점이 My Precious 하는
그 골룸의 골룸이 진짜 네. 말하자면 그 욕망의 그 집대성을 보여주는 포화점이죠. 거죠. 네. 그 포화점에 서 있었던 그래서 욕망이라는 그거를 터트리는 그 거지. 욕망이라는 그 전체를 꿰뚫는 주제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런 두 가지 점에서 저는 그래. 반지의제왕 같은 경우는 영화를 어렵게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어렵게 볼 수 있고 너무 영화를 어렵죠. 쉽게 보기 시작하면 또 끝도 없이 쉽게 볼 수 있어요. 되게 좋은 영화예요. 그런 영화들이. 애도 좋아하고 아. 어른도 좋아하고 철학자도 좋아하고 아. 떠들기 좋아하는 평론가도 좋아하고. 충의가 있는 거죠. 어.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인데 반지의 제왕 이건 영화를 본 사람들 얘기는 아니고 사실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얘기인데 거기 나오는 엘프어가 있어요. 엘프어로 서로 얘기를 한대. 그 반지의 제왕 그렇죠. 동호회에서는 엘프어로 얘기를 해요. 야. 너 밥 먹었니? 이렇게 물어보고. 아 진짜 톨킨한테 그 정도면? 대박인 것 같아. 난 책을 계속 안 읽고 있는데 아. 내가 너무 하찮게 느껴질까봐 책을 안 읽고 있어요. 저도 소설을 쓰기 때문에. 아. 근데 그런 책들 읽으면 굉장히 자괴감 들면서 그렇죠. 씨발 내가 이런 거 써서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난뭐 들거든요. 했나? 그렇기 때문에 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잘하신 너무 거예요. 완벽해서. 반지의 제왕. 아 좋네요. 2위 가죠. 2위. 2위. 전 다시 또 저 아이러니한 추억으로 돌아가서 다이하드 원을 꼽겠습니다. 아 이게- 다이아드 원. 이런 경우가 이제 자. 완벽한 장르 영화거든요. 네, 그럼요. 이게 정말 완벽한 장르 영화다. 그리고 게다가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기까지 했죠. 개척했죠. 그 전까지는 근육질, 람보, 코만도 이런 걸로 상징되는 근육질 사람. 새로운 히어로, 새로운 액션 영화의 전형을 대신한 영화로 음흠. 존 맥티어넌 감독의 다이하드로 존 꼽고 맥클레인 형사를. 존 맥클레인 형사. 그리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정서가 있어요. 크리스마스 그 네. 이후의 그 배경과 함께 말하자면 생전 처음 보는 그 리무진 운전사랑 같이 통화하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큰 사고를 낼 거야. 지켜봐. 잠시 있다 통화하지. 그렇게 되길 비네 딱 이러면서 뛰어들어가 막 이런 정서들. 최고예요. 그리고 그 이혼한 아내를 지키려는 그 아슬아슬한 거. 그리고 깽으로 나왔던 그 깽단들, 다국적 깽단들 있잖아요. 막 스웨덴의 건장한 근육질 남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한스 그루버였나요? 한스 그룹. 지금 보면 되게 그 굉장히 클리셰들이 많은데 그때는 다 새로웠어요. 그럼요. 이게 클리셰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그 뒤로 이걸 따라해서 클리셰가 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따라 이렇게 되는 깐죽대는 히어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언맨의 기원도 거기서 찾을 수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그 액션 영화의 또 다른 거대한 지평을 연 영화로 이걸 꼽고 싶고 브루스 윌리스라는 배우가 제일 멋있었던 때는 사실 다이하드예요. 그럼요. 많은 그렇죠. 영화를 찍었지만 그럼요. 뭐 굳이 하나 더 꼽자면 식스센스 정도 그 재미로 변외로 근데 다이하드죠 사실. 저는 다이아드랑 블루문 특급을 꼽고 싶습니다. 블루문 뭘또 특급. 전화기 좀 꺼놓으시지. 그러니까요. 저는 그 다이아드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5위로 꼽은 스피드와 더불어 이것이 갖고 있는 액션으로서의 쾌감이 증폭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장소를 제한했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1등으로 제한되어 안에서. 있고 버스 안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장소가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느껴지는 이 긴장감이 막 증폭이 되거든요. 이게 장소가 널브러지게 되면은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게 건물 하나예요. 버스 한 대예요.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막 이런 긴장감이 거기서 막 증폭이 돼요. 장소에서.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로서 볼 때 이 시나리오는 정말 모범답안 같은 시나리오. 그렇지. 정말 꼭 있어야 될 악당만 있고 꼭 있어야 될 영웅만 있고 꼭 있어야 될 영웅의 주변 사람만 있고 정말 꼭 뭔가 터져야 할 때 터지고 빠져야 할 때 빠지고 올라가야 할 때 올라가고 떨어져야 할 때 떨어지고 너무 재밌어. 완벽해요. 너무 재밌었죠. 진짜. 근데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 우리 베스트 5를 나는 누구나 그냥 바꿔도 상관없을 것 같아. 진짜. 그렇죠. 다 뭐 비슷비슷하니까. 다이하드나 스피드나 사실. 자 김우정 PD의 3위. 3위는 추억은 바글바글이고요. 2위. 저의 2위는 우리나라 영화인데요. 아니 너무 지금 그동안 지루해서 여기서 뭐 노래라도 한 곡 듣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노래 한 곡 뭐 듣고 가죠. 노래 뭐 듣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펄픽션에 나왔던 노래 듣고 싶어요. 노래 제목은 잘 모르겠네요. 그 베이비 캔텔인가? 그 무슨 텔이야? 그 제가 척베리 노래. 허니버니 나오는 그거는 척베리 노래인데 그 춤추는 장면에서 나오는 척베리 노래인데 무슨 캔텔인데 앞에가 기억이 안 나. 전 지난달에 틀었는데도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저기 펄프픽션 OST 찾아서 아무거나 들으셔도 다 네버 좋아요. 캔텔인 것 같네. 예. 자, 그러면 그냥 펄프픽션 OST를 듣고 오는 걸로 하죠. 야, 그래요. 듣고 옵시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노래 안 들었지만 좋네. 듣고 오는 좋네. 거예요. 역시 펄프픽션 OST 너무 좋아. 각자 듣고 오셨죠? You never can tell 같아요. 아마 제목이. 지금 찾아봐도 좋네. 되는데 찾아보는 것도 귀찮아요. 귀찮아요. 어제 각자 알아서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다 이 좋아요. 정도예요. SBS 라디오 PD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다 좋아. 이런 솔직함, 정확하게 기억 안 난다고 얘기하는 솔직함. 모르는 건 모르는 거죠. You never can tell 같아 내 생각에. 이 저의 2위는 우리나라 영화인데요. 네. 처음으로 등장한 우리나라 영화네요. 제가 꼽는 우리나라 영화이면서 제 인생의 영화 2위는 박찬욱 감독의 복수는 나의 것입니다. 오 의외인데요. 되게 의외의 작품이에요. 이거는 진짜 의외다. 그렇지. 제 성향과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거 정말 의외다. 굉장히 의외인데 제가 그 뽑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사실 이런 성향의 영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번을 봤다는 거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장르, 정말 싫어하는 그런 표현 방식인데도 수십 번을 봤다는 거는 그만큼 영화가 좋았다는 얘기거든요. 되돌려 말해가지고 저는 박찬욱 감독의 최고 수작이라고 꼽는데 영화를 보고 있으면은 정말 아까 부당거래에서 느꼈던 우리 사회의 단면이 쫙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도 부당거래가 굉장히 리얼한 영화라면은 이 영화는 굉장히 말하자면 우화 같은 영화예요. 우화죠. 우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현실감 별로 없어요. 현실감 없죠. 말도 안 되게 뭐 무슨 뭐 그런 하나하나는 디테일하게 리얼감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약간 우화 같은 느낌이 나요. 네. 첫 장면 기억하시죠? 그 이금희 씨가 그 라디오 나레이션에서 쫙 그 저기 누나의 그 말하자면 사연을 소개하면서 거기서 이제 또 말도 안 되게 옆방에서 그걸 가지고서 뭐 옆방에서 그 누나가 이렇게 신음소리 하는 걸 가지고서 혼자서 그 혼자가 아니구나 한 4명이서 집단으로 그냥 그런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팡팡 터지는 코드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한번 보시면은 어떤 사회의 단면적인 그런 부분도 드러나지만 재밌는 요소도 분명히 중간에 곳곳에 있고 음악도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음악 감독이 조영인가 하여튼 뭐 계속 같이 작업을 하는 감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음악도 굉장히 적재적소에 잘 쓰였어요. 박찬욱 감독도 마찬가지로 아까 왕가이나 그 누구였죠? 그 음악 잘 쓴다는 감독? 퀸틴 타란티노처럼 정말 음악을 좋아하고 잘 쓰거든요. 이 영화도 약간 좀 음악도 들어가면서 이 영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영화 중에 사운드가 가장 잘 쓰인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기 보시면은 기억나세요? 그 수술 막 해부하는 막 이런 장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다 사운드로 처리가 돼요. 근데 굉장히 리얼하면서도 굉장히 그 표현이 확 와닿거든요. 다시 가서 봐야겠네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아마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봤어요. 저는 극장에서 봤어요. 극장에서 보셨을 텐데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은 극장에서 봤는데 분명히 어떤 재미가 느껴지실 거예요. 아니 저도 봤는데 저는 제가 느낀 지점이랑 그 박찬욱 감독이 영화관에 그러니까 그 영화를 찍고 나서 영화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거랑 굉장히 감정이 일치했는 데다가 제가 추가하지 않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관이 자기는 불편한 영화를 만들겠대요. 관객들이 볼 때 불편한 영화를 만드는 게 자기의 영화관이래요. 그리고 저도 보면서 되게 불편했거든요. 너무 불편하죠. 네. 근데 저는 불편한 영화가 싫어요. 불편하니까. 나는 편하려고 영화관에 가는 거지 불편하려고 영화관에 가는 게 아닌데 전 올드보이도 사실은 그 마지막 장면에 거기서 오대수가 혀를 자르는 장면까지는 안 갔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불편해요. 그렇게까지 가는 게. 그렇지. 뭔지 알 것 같아요. 현실이 이미 너무 불편한데 거기서까지 그렇게 불편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복수는 나의 것이 그런 지점에서 좀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저도 정확히 사실은 저도 이승훈 PD랑 굉장히 일치하거든요. 저 부분이. 근데 이제 제가 이 영화를 꼽은 이유가 그렇게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여러 번을 정말 대단하다는 얘기죠. 보고 싶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영화가 가진 뭔가가 있구나. 근데 자기가 확 꽂히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럼요. 그거는 뭐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키 크고 글래머에 얼굴 이쁜 여자를 좋아하는데 사실은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는 키 작고 그냥 오밀조밀하고 별로 못생긴 여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말 적확한 비유야 정말. 그러니까 꽂히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좋은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실 아까 우리가 그 멜로 영화를 꼽았지만 이렇게 아니 뭘 꽂아 이 사람아. 뭘 꽂아? 꽂을 수도 있지. 아니 아까 꽂으면 안 돼요? 아까 이재익 PD님이 세운다 그러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세운다 했을 때하고 다른 의미로 들리고 꽂는다 그러면 다른 의미로 들려요. 난 당신들이 꼽아야지 이 사람은 베스트 5를 꽂으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 당신들이 이 사람 당신들 이렇게 저속한 사람인 줄 몰랐어.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의 책임이니까. 알았어. 보통 사람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본인이 내가 잘못 사람 탓이에요. 그래. 중2 때 이후로 중2 전까지는 잘 사셨는데 어쨌든 꼽아봤는데 그 아까 우리가 꼽은 영화들을 멜로 영화 중에 사실은 멜로 영화 하면 워킹 타이틀 작품들이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꼽은 영화들은 워킹 타이틀이 전 하나도 없잖아. 그렇지. 자기가 꽂히면 그게 끝이에요. 그렇죠. 자 이승훈 PD의 2위 꼽겠습니다. 그 꼽기 전에 좀 저는 약간 부끄러운 게 되게 너무 영화가 천편일률적인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일관된 확고한 그런 게 있는 거야. 다양하신 것 같은데 저는 너무 원래 좀 다양하게 꼽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꼽다 보니까 내 기준에 너무 안 맞는 거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안 맞아서 구색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저는 천편일률적으로 가기로 했어요. 참고로 이승훈 PD의 꼽은 한 편이면은 제가 꼽은 영화 5편 다 맞아요. 제작비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진짜 그러네. 2위는 뭐 매트릭스입니다. 뭐 두말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매트릭스는 끝이지 그걸로. 매트릭스는 끝. 야. 근데 매트릭스는 시리즈가 다 나쁘지 않아요.
다 나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원이 정말 대단하다고 원이 대박이죠. 정말 원은 정말 대박인데 매트릭스 원은 정말 너무 어려워지긴 했지만 2, 3도 진짜 쉣은 아니에요. 그 보면 원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영웅 서사물의 구조 있잖아요. 비범한 출생, 뭐 고통을 겪다가 고통을 극복하고 기이한 자기가 인연을 만나서 영웅인지 몰라. 뭐 그렇게 돼서 이제 결국에는 세상을 구하는 요게 이제 영웅의 전형적인 스토리인데 그 전형적인 스토리에 가장 잘 맞는 스토리가 우리가 너무 잘하는 얘기인데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스토리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예수님의 신약 성경 중에서 신약 예수님의 일생이 딱 그렇거든요. 비범한 출생과 출생 평범한 뭐 성장 과정, 고난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줘서 기이한 인연을 만나서 그렇지. 마지막에 이적들을 행하고 세상을 구하기까지. 근데 매트릭스를 저는 보면서 저는 그때 극장에서 이제 보면서 30분 딱 지났는데 이거 성경이랑 서사 구조가 똑같구나. 마지막에 그러면 키아누 리브스는 승천을 어떻게 할까? 성경이니까 승천을 해야 되거든요. 죽었다 부활하는 것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키아누 리브스가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찾아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찾아와서 자기를 알아줘. 세례를 받습니다. 강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구하려고 이제 행동을 하다가 죽게 돼요. 죽게 되는데 막달라 마리아하고 만나면서 뭐 부활을 해요. 부활한 다음에 다시 세상을 구하고 승천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얘기인데 매트릭스의 구조하고 정확히 일치해요.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승천을 어떻게 할까 궁금했었는데 승천 장면은 좀 실망이었지만 이런 서사 구조를 완벽하게 재현을 한 데다가 게다가 그 뉴로맨서란 영화 이후로 SF가 사실은 철학적인 주제를 많이 던졌는데 그게 대중적인 소구력은 없었어요. 근데 대중적으로 이런 철학적인 주제들을 완벽하게 녹여낸 데다가 게다가 비주얼이 충격적이었죠. 정말. 끝내줬죠. 진짜. 이 아니 영화가 누가 카메라를 그렇게 많이 쓸 줄 알았어. 총알 피하는 게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그렇게 쓸 줄은 몰랐던 거죠. 멋진 형들이야. 이 영화가 개봉한 몇인 형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이랑 누나. 아니 형님과 누나. 형님과 누나. 형과 누나인데 그러니까 비주얼이란 그 트렌드 세팅에 있어서는 이 영화를 따라갈 영화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영화 최고죠. 이후로 많은 영화가 다 따라했어요. 매트릭스, 총알 피하기 이러면 다 알잖아요. 누구나 허우적 하면서 피하는 근데 그런 상상을 했을까? 대단하신 카메라를 분들. 어떻게 360도로 돌려놓고서 같은 시간대에 있었던 일을 프레임을 짜자자자 이어붙일 생각을 마치 움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신 그게 거예요. 진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영화에서 그랬죠. 정말 그게 던진 충격이 엄청났죠. 진짜. 그리고 비주얼, 진짜 이 멜로가 없거든요. 그 영화에. 네. 멜로 없이 그렇게 재밌는 영화 별로 없어요. 멜로 이때니까요. 또 잤자. 그 둘이 잤을까 안 잤을까 궁금하긴 하잖아 사실. 잤어요. 제가 그건 궁금해. 잤는데. 제가 사실은 요거를 좀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이제 오늘의 잣잣을 뭘 할 것이냐 각자 하나씩은 뽑아왔겠지 생각은 저는 매트릭스 일단 뽑아왔어요. 매트릭스 네오랑 잤어. 잤을까? 잤어요. 사실 저도 잤을까 싶긴 한데 왠지 자면은 거기는 너무 성스러운 커플이라 임신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면 무조건 임신해야 돼 거기는. 근데 제가 임신을 안 했기 때문에 안 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아닐까요? 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김은정 PD님 어떻게 생각해요? 잤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저도 추억은 방울방울의 그 처녀와 총각이 잤어요.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아니 이 사람 진짜 너무하네. 아니 그 총각이 힘이 좋거든. 시골에서 이렇게 농사 짓고 맑은 공기 마시면서 매일 규칙적으로 밥 먹고 운동하고 이러면은 도시 처녀가 반할만 해요. 그렇구나. 나는 그 천밀밀에서 이모랑 네. 윌리엄 홀던이랑 잤을 것 같아. 오케이. 진짜 안 잤을 것 같아. 이거. 그래. 처음으로 안 잤을 것 같아. 친구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증거가 아니야, 있는 게 내가 보기엔 자기의 과거를 미화시키느라고 앉았다 그러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은 떼키 그런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식사를 할 때 그게 촬영장 옆이라고 거기에 비슷하게 촬영장 가까운 곳이라 나오는데 아무리 그래도 스태프들하고 다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잽싸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PD가 안 잔 걸로 그런 식으로 꽂아버리시는군요. 하려고 그러면 어디서 못하겠어요. 저 또 하나 뽑아서 왔어요. 반지의 제왕에서 그 아르웬이라고 있죠. 아르웬 멋있는 딸. 아니 그 아르웬이 그 기사 아니에요? 아니 레골라스가 저 활son을 내고 아르웬이라고 저 엘프 그 있잖아. 왜 이재피님 좋아하는 스티븐 타일러 딸. 그래 리브 타일러. 리브 타일러랑 그 이름이 아르웬이에요? 네. 아르웬이랑 그 왕 이름이 뭐죠? 아라곤? 아라곤이랑 아르웬 잤을까 안 잤을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곧 잘 것 같네요. 아직 자질 않았어요? 안 잔 것 같고. 리브 타일러 근데 이재피님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엄청 좋아하죠. 진짜 섹하지 않아요? 아마겟돈에서 그 장면 기억나세요? 비스킷 가지고 쿠키 가지고서 그 동물 크래커 정확하게 하면 크래커예요. 동물 크래커 가지고 이렇게 영양 한 마리가 언덕을 올라서 가고 있습니다. 그 장면은 정말
나인하프 위크 이후에 음식과 관련시켜서 이렇게 섹시한 장면은 진짜 그 발라 Don't wanna close my eyes. 되게 유치한 발라드인데 딱 맞아 영화랑. 너무 유치하죠, 노래. 영화도 유치하니까 어떻게 진짜 아니, 노래 근데- 딱 맞아. 리오 타일러. 오늘의 작자대에 있어서 이재익 PD님의 특징을 제가 또 하나 눈치챘어요. 자기가 되게 정서적으로 이렇게 이입하고 있는 건 안 잤대. 리브 타일러 안 잤고. 잤었어. 이모랑 윌리엄 홀드는 잤다고 합시다. 저 잤어. 사람이 그런 특징이 있구나. 이모랑 잤어. 이모랑 잤어. 자기가 감정이입하면은 안 잤어. 꽂고 어. 감정이입이 안 되면은 그냥 그러니까 세우냐 안 나쁜 세우냐. 사람들. 어. 나쁜 사람들 잤어. 저런 분이야. 알겠습니다. 아 오늘 저 원래 1위까지 다 하려고 힘들다. 했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많이 못해. 했어요. 힘들어. 지겨워. 그러니까 1위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1위는 다음 주에 다음 주지. 녹음은 내일 모레 하는 거지만 그 방송으로는 다음 주에 나가는 거고요. 1위 소개 다음 주에 각자 하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에 소개할 영화는 케빈 인 더 우즈라고 최근에 개봉한 그 영화 하기로 했습니다. 따끈따끈한. 네. 그리고 또 하나 공지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렇게 한 시간에 한 번씩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연결을 원하시는 분들은 편한 시간과 물론 그 시간에 맞출 수는 없겠지만 메일에다가 전문을 남겨주세요. 전문을 남겨주시면 예. 저희가 문자를 해서 저희가 언제 녹음하는지 알려드리고 맞춰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되도록이면 여자분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아이고. 남자면 바로 끊을지도 몰라요. 여보세요. 그렇지 또 장난이고요. 남자분 여자분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뭐 할머니도 좋고 할아버지도 좋고. 예. 이직 PD님 마지막으로 메일 그거 해주시죠. 메일이 네. 너무 안 온다. 당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이 유일한 청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발.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메일과 댓글. 메일은 시네타운19@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오늘 최장 시간 녹음한 것 힘들다, 같은데요. 힘들어. 제가 보기엔 편집 많이 해가지고 방송 시간 얼마 안 될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래요. 장시간 동안 녹음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청취자분들 장시간 동안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시네타운 19 제8회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메일 꼭 보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